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공학문 임용고사 강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직 2002년도가 다 가지 않았는데 2004년도를 대비한다니까 좀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는 2003년도에 하게 되죠. 내년 하게 되고, 그 시험은 2004년에 교원 선발을 위한 2003년도의 공부니까 아직 2022년이지만 2024년 대비 임용강의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아직 많이 어색합니다. 아직 해도 안 갔는데, 그죠? 자, 오늘 내드린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2024학년도 대비, 그죠? 전공학문. 이름은 제가 늘 그랬지만 그 진단과 대책이라고 부제를 이렇게 붙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 임용고사를 한 근 20년 이상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몸이 조금 안 좋게 해서 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또 새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마스크 낀 상태에서는 제가 발음도 원래 좋지 않은 데다가 마스크까지 끼워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서 이렇게 보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유형과 비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임용고사가 지금 그죠? 3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 4쪽에 보시면은 임용고사 교원 선발 시험 형식의 변천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천을 해봐야 별건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내년도 2024년, 25년에는 또 시험 형식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형식이 10년 동안 딱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로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변천에 관해서 잠깐 보면은,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순위고사라 그랬죠. 국립사범대를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사립대는 뒤에 하는, 그래서 국립사범대하고 사립대학교 사범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았죠. 그죠? 이른바 사립의 명문들, 사범대학만은 힘 못 썼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좀 학교가 그렇다 하더라도 국립대학이면은 우선적으로 가니까 사범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차이가 굉장히 컸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데서 여학생이 헌법 소원을 냈죠. 왜 국립대만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순위고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순위고사에서 이제 임용고사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실시한 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 나와 있지만, 그죠?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시험이 2008년도까지 이어졌죠. 2008년도까지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보통 이렇게 주관식 시험 형태라고 봅니다. 논술 문제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주관식 서술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끔씩은 사지선다형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 형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그죠? 2009년도부터, 그죠? 2009년도부터 5년간 실시가 되었죠. 2013년까지, 그죠? 2013년까지 5년간 실시됐는데, 이때 이제 1차를 먼저 뽑고, 그죠? 1차는 이제 선택형으로 뽑고, 선택형 문제였고, 여기서 그때 200%를 이렇게 200%를 선발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논술형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이럴 데 없었죠, 여러분. 1차, 2차, 3차 면접까지 해가지고죠. 5년간 이렇게 실시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세 번째로, 그죠? 2014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서답형 형식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죠. 올해 2022년도 시험은 2023년도 대비 시험이니까 이때까지 해서 딱 10년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답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안에는 그죠? 이렇게 기평과 그죠? 이 서술형과 논술형이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변화가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논술이 뭐 10점짜리 문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 논술형이 거의 안 나오고 이 기평 2점짜리와 서술형 4점짜리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10점짜리 논술형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뭐 이런 건 몰라도 뭐 준비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여러분 6차 시기였는데 6차 교과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서 입문서도 6차 고등학교 교과서였고 시험을 완성하기 위한 테크닉을 이끄는 것도 6차 교과서에서 거의 공부를 시작해서 끝내다시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차 교과서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충분히 기초를 함양하는데 좋은 여러분 교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그죠 전반적으로 깔려서 그렇게 뭐 심도 있지는 않았지만은 기초를 다지기에는 아주 좋은 교재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6차 교과서를 가지고 기초를 익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1차 선택형 문제가 한문하고는 좀 어울리진 않았죠. 다른 또 이론적인 이론이 위주로 되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과목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우리 한문 같은 경우는 이 1차 선택형 문제가 좀 많아서 공부하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좀 혼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갔죠. 그죠? 5년간 딱 실시되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년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어떤 유형, 그죠? 출제되는 어떤 형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유형,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떤 발문으로 문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이 지문의 이 지문의 이렇게 폭과 그죠? 깊이.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서답형 10년간의 그 영역병 출제의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여러분 초반에 이 논술형 문제 10점짜리 문제가 처음에 2014년과 15년인가 두 번 정도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죠? 자, 잘 아시다시피 교과 교육론이 30에서 한 35%고 교과 내용학이 한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과 교육의 문제가, 이 전반 앞에 부분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발전했다라고 할까? 제가 이런 말 쓰긴 좀 그렇지만은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떤 또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써보자면은 문제를 위한 문제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고사성 하나 간단히 적는 문제 또 뭐 한문에서 간단한 문법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인데도 막 거창하게 그죠? 교과 교육론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을 잔뜩 갖추고 실제적으로는 뭐 성 하나 달랑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의외로 좀 많죠. 그거를 우리가 발전이라도 볼 수도 있고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도 좀 부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과 교육론이 35% 정도까지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과 교육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사실은 문법 문제랄까 성어 문제랄까 뭐 이렇게 봐도 별 이의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이 서답형에서 그죠? 이렇게 서답형에서의 이런 유형과 그죠?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영역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이제 교과 이 교육론과 그죠? 그 다음에 교과 이렇게 내용이 되겠는데 교육론은
30에서 35% 정도고 내용학은 이제 뭡니까? 65에서 70 정도, 이 정도 비중이 나오는데 이 내용학에서 이제 이렇게 10개 영역이라고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빼고 나면 이제 9개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서, 문법, 문자학, 한문학개론, 한문학사, 국영연습, 한시, 한문소설, 역대산문 이렇게 9개하고 교과교육을 합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항수를 뭐 대충 배점을 대충 적고 퍼센테이지를 뭐 5% 10% 정도에서 이렇게 막 비슷하게 적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특히 이제 특히 문자 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 아주 그 곤란하게 만드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죠. 버리려니 이 점이 또 만만치 않고 공부를 하려니 그죠? 뭐 전설을 어떻게 뭐 다 뭐 공부하기 참 감이 안 옵니다. 그죠? 2점짜리 문제 하나 나오죠. 근데 뭐 2점이라 하면 뭡니까? 0.25%가 됩니까? 뭐 그런 거 정확하게 넣지 않고 한 문제 10%, 5%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배점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개 영역에서 이제 쭉 이제 내용항으로 이제 나오죠. 그죠? 이 내용항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해석의 문제와,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석에 깔고 있던 뭡니까? 이런 이론과 이런 배경, 그죠? 이런 지식의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해석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 밑으로 3번으로 이제 3번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2번이 출제 비중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의 출제 경향의 직관은 여러분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해석하는 문제지만은 한문학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문학사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뭐 국영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한문학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볼 때 이론과 문법이 배경 지식이 한 뭐 30점 가까이 그죠? 한 그 25에서 30점 가까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한 70점 그 65에서 이제 55가 되죠, 그죠? 55에서 60점 정도에서 이제 그 45에서 그죠? 55가 되는구나. 45에서 5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제 이게 교과 경론을 합치가지고 이 80점 만점이죠, 그죠? 8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까, 제가? 그죠? 그죠. 이게 이제 해석이 한 55점 정도 되고, 이게 한 25점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치면 이제 80점 정도인데, 교과 경론 문제를 빼고 나면 또 이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총 80점입니다. 그죠? 8점 만점이죠. 근데 이제 교과 경론 문제도 사실은 뭡니까? 해석의 문제라든지, 그죠? 이론과 배경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우리가, 같이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교육론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보자면은, 교육론 문제는 나중에 제가 오늘 자료에 몇 문제를 가져왔지만, 그죠? 이 지금 2015년이죠. 2015년에 개정된 이 7차에서는 이제 7차, 8차, 9차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죠? 2024년부터 하고 25년, 24년부터 해가 2027년까지 완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뒤에 여러분 제가 간단히 그 자료를 좀 보충해 놨으니까 3쪽에 보시면은 2002년 개정, 그죠? 2024년이 아니고 이거 2022년부터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중학교 1학년까지 실시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동그란 별표에 2005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07년도 완성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볼 때 2023년 올해와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볼 때는 벌써 뭡니까? 이렇게
2015년 개정 이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유예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험 이런 형식도 바뀔 수가 있겠고, 이런 교육과정이 교육론 문제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래 봐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 교육과정 총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간단히 보시면은 뭐 사각형짜리 4개 있는 그런 함의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문에서도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문과 밑에 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한문과를 보면은 문법 내용을 적정화하여 한자 활용 능력, 독해 능력, 신장 및 인문학적 소양 함량,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다양한 한문 자료를 통해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능력 함량, 이것도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전보다 조금 더 표현이 다듬어져서 강조된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한자 문화권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능력 고치, 이것도 여러분 그 전에 6차나 7차 때 다 총론 부분과 한문 교육의 목표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국제화 시대에 특히 세 번째 이제 한자 문화권의 이해를 바탕한 이런 교류, 이런 문제가 좀 더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한문 고전 읽기, 언어 생활과 한자 이런 게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앞으로 2002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의 한문과의 어떤 성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는 한문과 빼고는 전체 총론적인 문제에서는 교육학에서 뭐 훨씬 더 자세하고 넓은 범위에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개정 방향 이런 것도 뭐 참고로 하나 보시고 이렇게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올해도 2015년 교육과정에 이제 우리가 준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교육, 그죠? 이렇게 과정에 있는 어떤 이 내용들이죠, 그죠? 뭐, 한자 학습 방법, 평가의 방법, 그죠? 등등. 여러 분야 있죠. 자, 이 내용을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죠?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아까도 그랬지만은 형식은 교과 교육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문법 문제, 그죠? 어조사 문제. 그 문장에서 술목이냐, 그죠? 술보냐, 수식강해냐, 이거를 물어보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법에서는 뭐 정말 문법적인 사항과 어조사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떤 이 성어 문제. 사실은 고사성어를 하나 물어보는 문제인데 교육론에 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 등등. 이거 성어뿐만이 아니고, 그죠? 나머지 이제 어떤 배경 지식.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 있죠. 처국이 뭐 선언 문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한문학적 역사 지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글을 많이 들어서 한문 전공자 외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제다라는 이게 척자, 그죠? 이런 정도가 조금, 그죠? 이 처국에 할 때 척자 뭘 쓰지?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 한문 전공자들에게는 이게 비를 헤아리다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를 이제 한문으로 실제로 쓰고, 명절이 적는다든지 사람의 나이를 적는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지식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죠? 30에서 35% 정도면 한 20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많습니다. 이건 그죠? 20%도 채 안 됩니다. 한 10%? 크게 잡아서 한 20% 정도로 보고 이게 80% 정도 비중으로 나오는, 그죠? 이런 문제 형식만 여러분 잘 아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형식만 아시면은, 나머지 문법이야 우리가 성어 이런 거는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론이 이렇게 비중이 크다고 해서, 그죠? 너무 그렇게 염려할 것 없다고 봐집니다. 그죠?
이 해설서, 교육과정 이 해설서를 차분히 읽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정리만 한번 잘 해두시면은 언제든지 문제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감각과 안목을 갖춰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저희 이제 교육론에서 그렇고, 아까 10개 영역, 9개 영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학 문제에서, 이 내용학 문제에서, 교과 내용학 문제에서도 이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이 위주로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해석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또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해석하는 힘이,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힘이 이런 배경 없이 마냥 길러진다. 이것은 우리가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문학과 역사와 이렇게 철학이 어우러진 아주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형식으로서의 해석 능력이 길러질 수도 없지만, 그죠? 길러질 수도 없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력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거의 많이 나오지만은 같이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보완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뒤에 문제에서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이 문제를 보는 거죠. 이 출제되는 이렇게 출제 이렇게 경향 발문이죠. 문제죠, 그죠? 이 발문이라는 게 여러분 질문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질문은 몰라서 묻는 거라면은 발문은 여러분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출제자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답이 뭐지 이렇게 묻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죠. 출제자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출제자의 답이 뭔지를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발문에서의 어떤 그 형식, 그죠? 형식을 여러분 직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0년간 여러분 거의 변함없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논술형 한두 문제 빼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제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러분 이 교과 교육론 문제는 완전히 그죠? 똑같죠, 여러분.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저는 여러분 내년에 시험이 뭐가 나올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어떤 지문이 나올지가 훤히 보인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나올지가 훤히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간에 10년간 문제인데 뭐 그까지 다 안 가더라도 요 초반 부분에, 그죠? 초반 부분에 4, 5년간의 문제만 보더라도 훤히 보일 정도의 직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이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의 틀에 뭡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 이제 대입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처음 보는 게 나와도, 그냥 이런 문제 틀이 나왔구나. 논어가 우리가 그 맹자나 논어가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훤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고 이게 훤히 보이는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이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보지에 넣는데 제가 그 시간표 적는 홍보지에 모의고사에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죠? 낯설기죠. 그죠? 낯설기를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처음 보는, 이거 어떻게 풀지? 그죠? 내용, 지문은 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지?
이런 상태라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준비는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험생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문식으로 말해보면 철저히 위인제약이죠. 위기제약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출제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답안 작성 이런 데서 그죠? 이 나달까지 챙기기 제가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틀이 확실히 보이고 잡힌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이 그죠? 그 문제가 그 문제구나.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그죠? 시험 문제를 보는 안목도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얘기로 그죠? 한문에 대한 그죠? 한문에 대한 그 안목은 역시 뭡니까? 이렇게 경서와 그죠? 경서와 그죠? 경서가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고 경서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지문을 보는 안목을 높여주는 그죠? 문사철이 어우러지는 이런 여러분들의 식견의 고양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영역이 뭘까를 제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그 집요학적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뭘까? 그 배경에는 경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어색하겠죠, 그죠? 이것 경서 말고 여러분들이 한문을 보는 식견,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문제 이런 틀에서 지문이 당황스럽지 않고 그 지문을 또 보는 식견이 필요하겠는데 그 식견은 어디서 우리가 어떤 공부에서 제일 수월하게 함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한문학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역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 현실을 파악하는데 역사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시험 문제를 분석하신 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문학사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예 안 나옵니다. 설마 그 전에 그죠? 이런 위에서나 요 앞에 부분에 한문학사 문제가 좀 나와도, 그 한문학사 몰라도 해석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굳이 한문학사를 왜 공부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문학사 어느 정도 깊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흐름이랄까 이 문제의 주소, 이 문제가 어느 구석에서 그죠? 어디에 있는 놈인지 정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 안목은 가져야 문제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문이 그죠? 이 또 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렇게 이 사람 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런 그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정도는 이 한문학사에 대한 기초가 좀 있어야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 흐름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하고 그 흐름이 없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그 식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를 뭐 간단히 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준비하는데 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뭐 공부하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그 고고학 연구 왜 합니까, 여러분? 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수만 년 전으로 시각을 돌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거 몰라도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또 아니죠, 그죠? 오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보는 데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알기가 어렵죠. 뭐 굳이 한자성으로 표현하자면 옹고지신이죠, 여러분. 그죠? 새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뭐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지문에 그죠? 이 지문에 뭡니까? 좀 속된 표현은 주소죠, 그죠?
이 지문이 어디 있는 놈인데? 그죠?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지문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놈인데?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문학사 공부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지문, 이 문장의 주소가 어디쯤인지, 그죠? 그것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강의는 이렇게 기출문제, 그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한방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배경을 공부하는 데서 한문학사 관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깔고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보다는 역사적인 누구 학설을 따지고 이런 거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보다는 그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의 배경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굳이 따지자면 XY 좌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 아는 정도에서 공부하고 관련 문장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은 우리가 독해 쪽에 비중을 두지만은 일단은 한문학사의 형식을 띄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문제의 형식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지문의 주소가 대충 나오면은, 이른바 형식이 이렇게 보이면은, 내용은 여러분, 거의 다 50보, 100보죠. 그죠? 논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맹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걸 한번 쫙 알면은 뭡니까? 어떤 구절 갖다 놔도 그게 그거죠. 그죠? 그리고 논어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 맹자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과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형식들, 그죠? 문학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맹자 특유의 합법, 이런 데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있으면은, 그 문제 뻔하죠, 여러분? 장인의 문제, 그죠? 깃발을 가지고 불렀는데 안 왔다. 그 배경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고, 오늘 이게 일일이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기출문제를 보는, 그죠? 특히 이 10년간에,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반부 이 문제를 직관해서, 내년에 어떤 식이 나오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훤히 보이는 그런 안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내용은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면 그죠? 작년 A형 4번 문제죠. 23-A 04번은 23년도 대비 시험 A형 문제입니다. A형 4번 문제 앞으로 계속, 그리고 제가 그 기출문제집이 그죠? 기출문제집이 판서가 좀 이랬는데, 그죠? 이렇게 교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이제 기출문제집은, 자, 이렇게 옹고지실이라고, 그죠? 제가 예전부터 책 이름을 이렇게 사자성어를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옹고지실이라고, 그죠? 여기는 이제 2014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실어두고 있습니다. 요 고라는 게 이제 지나간 거죠. 2014년부터 2023년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꼼꼼히 곱씹어서 새 것을 알자 이거죠. 그죠? 2024년도 이제 내년 2023년 한 11월 정도에 7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 것을 알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형식 모든 책들은 그렇게 형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밑에 배경 좀 실어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문학사가 되겠는데, 그 한문학사는 우리 한문학 자체 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보적으로 기본적인 그 소양을 익히기에 적절한 좀 그런 책을 저는 아직 발견을 잘 못했습니다. 그죠? 다른 이게 논문들을 모아놓은 이런 책들은
여러 권 있긴 한데 그런 책을 읽고 우리가 정리해내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한문학사를 공부하게 된 게 2002년 월드컵 했죠. 그때쯤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한 요쯤 저기에 갑자기 이러면 한문학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막 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또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문학사 나와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막 공부를 또 많이 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찾다 보니까 그 한국문학 통사, 그죠? 조동희 교수가 지은 한국문학 통사가 국문학하고 구비문학하고 한국문학이라는 게 이제 순수 국문학하고 이렇게 구비문학하고 한문학하고 그죠? 이렇게 합쳐서 볼 때 요건 좀 빼고 한문학 부분만 이렇게 뭡니까? 한문학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흐름을 우리가 살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만한 게 있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번 쫙 일별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관련 문장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문장을 싣다 보니까 한없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올해나 요 최근에 요 문제에 보면은 이 한문학사 관련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문학사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해석하는 문제지만은 이런 적어도 이렇게 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문장을 보면은 겁이 날 게 없어요, 여러분. 아, 또 그놈이구나. 그죠? 물어지는 것도 이 한문학사 관련 문장을 놓고 어조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게 무슨 한문학사 문제입니까? 그냥 그렇게 엉뚱한 문제는 나오진 않죠. 한문학사 관련되는 문장이면은 그 지문 안에서 따지는 문제인데, 뭐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5쪽에 나오는, 그죠? 이 김종직의 윤상, 그죠? 시집서, 뭐 이 내용도 한문학사 관련 지문으로 김종직의 한문학사를 살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문입니다. 이 문제에 뭐 본문 안에 답 다 있고 한문학사에 대한 배경 지식 하나도 없어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선전기에 이제 이렇게 그 서거정 쪽으로 가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장파와, 그죠? 이게 사림 쪽으로 가는 이제 김종직, 그죠? 이 서거정 성현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장파와 김종직 조광조, 그죠? 여기서 태율로 가는 이 살인파의 흐름에서 이 대립하게 되는, 그죠? 문의 어떤 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문의 그 도학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입장. 그 정도의 약간, 그죠? 뭐, 한문학사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간의 배경만 알면, 이게 김종직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 김종직은 이 경학하고 문학하고 경문일치를 주장하죠. 뭐 그런 거 몰라도 이게 답 나옵니다, 여러분. 이른바 경술이 뭐냐, 문장이 뭐냐, 그죠? 이 문제에 보면은 그죠? 이 경술은 구두훈고밖에 안 하고 있고, 문장은 그죠? 지금 그 당시의 세대의 문장은 조전 조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직이라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문장을 보지 않고 그냥 한자의 뜻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알기 어렵죠. 조선 조직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죠? 우리가 뭐 보불, 수보, 수불 이런 문장 수가 화려하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좋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선 조직 색이고 조직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좋게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한문학사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좀 감각이 없으면은 이게 뭐 욕인지 칭찬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 경악은 구두훈곤하고 있는 세상 다스림에 전혀 도움 못 되고, 문장, 그죠? 그저 예쁘게 꾸미기만 하는 해서 전혀, 그죠? 경악과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경문일치를 주장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또 이 조광조 같은 철저한, 그죠? 김종직의 제자이지만은 더 김종직보다 철저한 도학자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 경악하고 문장이 어떻게 같은 말씀입니까? 경악이 하늘이라면 문장은 그 밑에, 그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정도밖에,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죠? 도본문 말이죠. 도가 중요한 것이고, 문은 말단입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조광조의 만약에 이런 글이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김종직하고의 관계, 서거정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는 완연한 한문학사 문제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문 안에서 자체 내에서 답이 다 있는 문제라면은 결코 한문학사 문제는 아닙니다.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긴 하지만은 약간 이런 흐름을 알면은 당황스럽지 않죠. 그래, 그렇구나. 뭐 설마 거기서 의조사를 물어도 여기서 또 이렇게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뭐 풀이할 건 없고, 이 답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답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거 답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거 답 한번 찾아보고, 따로따로 놉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놀아서는, 표현이 좀 속되지만, 따로따로 놀아서는 여러분, 이런 형식에 대한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뭡니까? 이런 감각과, 그죠? 이런 식견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감각과 식견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른바 XY 좌표가 나와야 되고, 그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서울 시내를 몇 년간 계속 돌아다니도 어디가 어딘지, 골목길은 잘 알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이 살아도. 그러나 이러면 지도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리 가면은 인천이고, 이리 가면 수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조망을 해보고 한번 보면 여러분, 자기가 골목길 아는 게 더 새롭고 좀 거기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만 수십 년을 돌아다니도 그런 안목을 길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보입니다. 조망을 하면 해야 되는데, 조망은 역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사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쳐놨죠. 그죠? 뭡니까, 그죠? 그 역사에 대한, 이런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고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사를 가지고 사관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소를 한번 우리나라 한문학사에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대충 이렇게 됐구나. 그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쪽에 2022년도 문제죠. 그죠? 서거정의 이제 이색 목은 시에 관한 시집의 서문, 이 내용도 여러분, 흐름입니다. 사적 개관이 이루어지면은 그 선생이 나오기 전에, 그죠? 이색이 나오기 전에 배경, 이색이 나오고 난 뒤에 배경. 그런 이 지문 없이 그냥 논술식으로 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 안에 답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죠? 이색은 우리나라의 저수지 같은 그런 인물이죠. 흐름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뒤에 이제 이색으로, 앞에 이제 우리가 조선전기의 사장과 사림으로 이래 나눌 때, 그 앞에 이제 이색,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조선 건국으로 이제 뭡니까? 훈구파와 사림파가 이래 나뉘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되고, 약간 정도, 그죠?
어찌 보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도보다 조금 더 이제 한문학 부분이니까 조금 더 언급이 맞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관 문장은 밑에 허균의 답 이생서라는 그 글에 보면은 잘 돼 있고, 한문학사 개관 문장도 제가 한문학사 책 부록에 실어두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배경을 알면은 이런 문제는 훨씬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그렇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만 가지고 해석은 못 하는데 한문학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또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를 하되 그 문장의 주소를 아니까 당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답을 적을 수도 있고 수월하게 찾고 좀 더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여러분 그 8쪽에 가서 그죠? 문법 문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처가 그죠? 명사 안에 처가 동사로 서 있을 때 논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견자가 이제 피동 그죠? 피동인데 비동형을 위에 사각형하고 밑에 사각형하고 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좀 압축해 놨고 밑에는 예문까지 들어놓고 그런 조금 설명이 있고 그런 거네,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법적인 공부를 해 두면은 그죠? 이런 그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죠. 출전이 한비자에 나왔다고 그죠? 제자백과 문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비자에서 나왔던 어떤 그죠? 명심보감에서 나왔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정리를 잘 해둬야, 아까는 우리 한문학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고 여기서는 문법의 문제죠, 그죠? 피동형과 주로 시험에나 피동형이 제일 많이 나오죠. 왜 제일 많이 나오느냐?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이름 형식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뭔가 공부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가정형 좀 공부할 게 있고, 비교형 좀 공부할 거 있고, 나머지는 별로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정리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게 그죠? 우리가 1, 2, 3, 4월 할 공부를 하면은, 이래 놓고 나면 이제 지식이나 문장이나 이런 걸 다 좀 책에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문장과 그죠? 여기에 관련되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좀 체계화하고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되죠. 피동에서 견자 좀 보고 피자 좀 보고 했는데 뭐가 아직 흐릿해요.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론반 교재가 이제 방문양내입니다. 그죠? 넓히죠? 넓히는 것 가지고는 이 비만에 걸려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압축해서 딱 움켜잡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움켜잡는 원칙이 이제 우리가 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예에 대한 주자가 천리지 절문이라고 하죠. 천리를 문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략하게, 그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중요하죠. 딱 움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움켜잡았을 때 이러면 딱 나오는 거 보고 이거를 딱 대입하고 이 문제는 여기 딱 대입하고, 그죠? 그래, 피동형이 있지. 이거는 견자, 이거는 뭐냐? 그 피동형에서 나오는 견. 그죠? 그 1번의 피동 조동사에서 견자하고 피자로 서 있는 그게 견의 의심을 받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가져왔는지 오늘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소동파 그 해석하는 게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추대를 받았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해석이 좀 딱 되는 그런 재작년 문제인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문법이라든지 다 이런 게 문장이라든지 체계하고 정리하자는 책이 이제 방문양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쪽에, 그죠? 이제 교과 교육론 문제죠. 뭐 예비고사가 어떤 이만 쭉 장황히 펼쳐져 있는데, 명사와, 그죠? 부사의 차이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육과정 내용을 가지고 묻는 문제도 좀 있다 그랬죠. 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게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사각형에, 그죠? 문장의 서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그 설명이죠. 이거를 가지고 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밑에 두 번째 사각형 속에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거의 숙지를 해야만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가끔 나오는데 이거를 연관을 지어서 물어지는 문제입니다. 품사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품사가 다르게 쓰인 거 1월, 그죠? 명사로 써 있을 때, 부사로 써 있을 때 이렇게 물었고, 이 자가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인칭 대명사, 그죠? 이렇게 쓰인 경우. 자, 이걸 보고 알았는데, 또 뭐가 나올지, 밑도 끝도 없이 공부를. 자, 이런 게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문장으로 넓히면서, 방문하면서 넓히면서, 예를 들어서 요약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약간의 어떤 계기를 보여준다면은 인칭 대명사 이런 거 한번 모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으기가 힘들죠. 그거를 제가 도와주는 게 학원 강사의 본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어떤 학문적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학설을 소개할 역량도 안 되지만은 그런 학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소개하는 게 제 할 일이 아니죠. 그런 거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 거 듣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이것저것 이런 책에서 모아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한번 모아봅니다.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도 가끔 있지만은 문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된 지식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제 대응 능력이 좀 강해지죠. 그죠? 능력이 강해지는, 이건 바로 실력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실력을 기르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중요성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 보시고 10쪽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업 계획이 어떠니, 작성 방법이 어떠니, 거창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죠? 이제 밑에 사각형에 밑줄 안 끊으면 되겠네. 아까 구 쪽에는 품사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 그죠? 10쪽에는 한 문장의 구조에다 네모 하나 치시고 문장의 구조를 묻는 문제죠. 그냥 교과 교육론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은 문법 문제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11쪽에 보시면은 그 문장의 구조 정리를 좀 해 두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렇구나. 이게 머릿속에 단어 아니면 대강 들어있으면 이제 대응 능력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어떤 감이 와야 됩니다. 그죠? 이런 감이 와서 감각이 열려지고 식견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훤히 보이기 바랍니다. 이 문제 몇 년도 문제 보니까, 이 2024년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훤히 보이더라. 여러분, 잘 봐야지 이게 보이지. 그냥 한 문제씩 따로따로 이렇게, 그죠? 요런 생각해가지고, 요거 보고, 요렇게 따로 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2쪽에 넘어가서, 그죠? 논어 문제인데, 논어 문제도 이제 기억은 완전한 해석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기억은 이제 그런 문제고, 니은 문제는 논어를 보고 공부했으면 또 알고 모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유가 사상의 지향점, 도가 사상의 지향점, 그러면서 비교,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중국 사상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훨씬 수월하죠, 여러분. 제가 밑에 중국 사상의 직간의 대립적이고 상보적인 두 축, 이런 게 여러분 배경 사상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식견의 차이입니다. 좀 심하게 수준의 차이죠. 어찌 보면 좀 더 과한 표현은 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격이 다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니하고는 등급이 달라. 이런 등급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그죠? 이렇게 배경을 쫙 알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조망할 수 있는 역량. 그죠? 그래서 제가 책에 엑스레이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투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외형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뼈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줌이죠. 지도를 보고 쫙 한번 펼쳐보고 세부적으로는 그 골목길 하나를 볼 줄 알고 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안목이 보고, 그렇게 연습과 훈련을 좀 했을 때 2004년 문제가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13쪽의 한시 문제도 비슷하고, 한시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밑에 두보의 실에서 5구에 봉화의 밑줄 아는 체지고 6구에 가서의 밑줄 아는 체지고, 이게 다 전쟁터고 또 자기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집에 같이 사는데 편지가 뭐 필요합니까? 뭐 편지 쓸 수도 있지만, 그죠? 요새야 뭐 옆에 같이 소파에 앉아서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세상이, 술자리에서, 그죠? 친구한테 장난삼아 야 술잔 비었다라고 문자 보내는 세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서 이런 걸 통해서 작가가 지금 외로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다음에 14쪽에, 그죠? 자, 이런 문장도 여러분 구조적으로 제가 서술을 생략하고 밑에 사각형에, 근데 소재지천하고 고죽 옥붕하고 동학 석주하고 동명하고, 그죠? 제가 이 적어놓은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는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그냥 쭉 따라갈 게 아니고, 이 지금 작가가 여러분 아주 뭡니까? 그죠? 퍼즐 딱 맞춰놓듯이 딱 맞춰놨죠? 그냥 사둔 게 아니고, 딱 사각형짜리 벽돌 있으면 밑에 3장, 그 위에 약간 어긋나게가 4장, 다시 또 틀어가지고 3장씩 우리가 착착착착 딱 진행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각형 보면은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사각형 속의 마지막에 고로 기패 나오죠. 그래서 그 패단은, 그죠? 제일 앞에 작가 뒤에 나오는 거는, 그죠? 좋은 점이죠. 제구가 괭축하고 기력이 창대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죠. 아속이 겸진하고 체제가 미순합니다. 그래서 패단은 뭡니까? 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 부류가 똑같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재 지천이 이게 누구냐 이런 거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한문학에서 좀 공부하다 보면은 노수진과 황정우 이런 정도, 이 정도의 호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호를 보고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은 잘 안 쓰고 호만 열심히 쓰이는 그런 작가도 있고, 그렇죠, 그죠? 아무튼 그래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15쪽에, 그죠? 2021년도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비관계라 그러죠, 그죠? 자, 이게 엑스레이라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유비관계대란 말이에요. 그죠? 유적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밑에 사각형 보시면은 국화하고, 이런 우리 고문진보나, 그죠? 다른 문장에서 많이 보죠? 국화하고, 인품하고, 이 틀을 여러분 해뒀습니다. 국화가 요래 하니까 인품도 요래요래한 사람이다. 그죠? 요건 요러니까 인품이 요렇더라, 그죠? 요건 또 요러니까 요렇더라, 요래 나오는 거죠. 비슷하게 간다는 말이에요. 국화뿐만이 아니고 주로 쓰이는 게 작년에 나왔죠?
대나무, 그죠? 대나무라든지 국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소동파의 가스리 뭐 뭡니까? 이렇게 농사를 가지고 인간의 학문에다가 이렇게 대비했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 좀 생각이 나지만 뭐 그런 문장을 제가 적으라면 뭐 수십 개를 여러분,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수십 개를 여러분 제공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나 많이 보죠. 이런 구조를 보자는 게 털을 보자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자는 겁니다. 껍데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옷 입은 거 다 다르지만 사진 찍어보면 뭡니까? 사진 찍어도 물론 뭐 뼈 형태는 다르지만 사진 찍으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는데 다 그렇죠, 뭐. 그죠? 껍데기는 옷을 뭘 입었든, 그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고 하더라도 이 털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16쪽에 이것도 여러분 한문학사적인 그 배경, 어떤 뭐 성리학적 시간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이나 우리가 밑에 비슷한 그 두 가지나 있는 게 그 특히 위에도 좀 시험이 난 게 새롭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방문양내 이런 데서 그죠?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던 뭐 그런 문제들인데 그 전에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때는 여러분이 한문 임용고사에서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좀 몸 아프고 애가 잠깐 이렇게 움츠하고 있을 때 뭐 별로 안 봤다고 기억되지만 그리고 밑에 다 똑같은 문장들이에요, 여러분. 글자는 다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직관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똑같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니까 다 똑같은 문장들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유비관계가 보여졌지만은, 아까 저거는 뭡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한문학사의 흐름이 나왔죠, 그죠? 한문학사 엑스레이 찍어, 이게 유비라면 아까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시의, 그죠? 본질이라는 점에서, 시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의 어떤, 뭔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모범적인, 이런 문제 볼 때는 뭡니까? 시라는 게 형식하고 내용이 조화가 돼야 된다. 이 조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 형식이 앞서면 뭡니까? 아름답긴 하지만 내용이 부실한 거겠죠. 자, 거꾸로 뭡니까? 형식은 시원찮은데 내용만 잔뜩 있어요. 이런 게 송나라 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뭡니까? 그저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부른지하게 명나시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 시가 어딥니까? 이게 당나라 시죠. 그죠? 뭐, 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시 이론도 아니고, 뭐, 대충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정도의 이런 배경과 지식을 문장, 간단한 문장에 둬서 익히 두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답을 찾는데 훨씬 수월하죠, 여러분. 훨씬 수월하고, 첫째,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꼭 이 문제를 안 봐도, 임경의 이 지문을 안 봐도, 밑에 두 개나 어느 거를 또 봤거나, 뭐 이런 우리 한문학사에서 이런 관련되는 문장이 여러 수백 개가 있겠습니까? 뭐 수백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강독을 하거나 한문학사를 설명하고 시론을 설명하는데 언급되는 문장은 뭐 제가 과문한 탓이지만 10개도 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논문에서 뭐 좀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할 정도는 그 정도도 10개 정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몇 개만 보고 두세 개만 보고도 다음에 이 문장 외에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도 아 그렇구나. 누가 시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 얘는 이런 틀에서 이래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뭐 어느 누가 그렇게 크게 벗어난 주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 그런 쉽게는 기르자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17쪽에 여러분, 17쪽도 여러분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인데 경서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또 여러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사망 지정을 서술한 책이 무슨 책이냐? 해석에서 답 잘 안 나오죠. 그건 여러분 서경집전 서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읽어가 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냥 경서에 대한 기본 배경으로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인륜 성정의 발음을 형상해냈다. 시가 뭔데? 그죠? 그런 공부를 조금 하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 그저 먹는 문제입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사람 윤리의 성정의 발음을 표현한 거, 형상해낸 거. 뭐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를 공부하면서, 그죠? 이게 시라는 게 인간의 성정의 발로, 이른바 여기서 사무사가 나간 거죠. 그런 기본적인 거, 조금 공부하는 거. 조금 공부해서 이래 배경에 대한, 그죠? 얘가 쭉 갖춰지면은,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막연하게 짝이 없고 깝깝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죠? 목적지를 봤어요. 가는 길은 힘들어요. 가다가 개울물을 만날 수도 있고, 계곡,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가지만 딱 보이니까. 이리 열심히 가봤다, 저리 열심히 가봤다가, 이렇게 헤매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중국 경학 대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책 찾아가 공부할 필요 하기엔 또 수험생에 너무 또 번거롭죠. 요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배경 좀 알아두자 말이고, 다음에 19쪽에 와서 그죠? 한유의 19쪽에 한유의 원도인데, 한유의 원도도 여러분, 이 원도는 여러분 강독 잘 안 하죠. 강독보다는 그 사적 위상이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원도의 중국 사상 사적 의의를 잠깐 적어뒀죠. 이런 의미에서 한유의 원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은 강독하기 문제. 물론 고문진보의 명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강독도 잘 안 하죠, 여러분. 강독할 정도의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알면서 이제 기억력을 해석하는, 구격하는 문제인데, 아무튼 조금 이래 알아두면은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한유의 원도가 나왔구나, 원도는 이런 글이지, 라고 알고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20쪽에 이제 삼국유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삼국사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삼국유사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삼국유사를 다 읽고 삼국사기 열전을 다 읽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삼국유사는 여러분, 삼국사기 열전도 그렇지만 삼국유사는 여러분 국민 교양도서예요. 초등학생 1년 필독서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번역본을 읽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삼국유사를 쭉 읽으세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와 스토리 있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오죠. 스토리 없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스토리 있는 이거는 내가 원문을 보고 싶다면 원문을 몇 개를 좀 보는 겁니다.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삼국유사를 다 하고 보고 삼국사 예전을 다 보고 시험 가겠습니까? 그 다 본데도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삼국사 10전 중에서 내가 10명만 봤지만은 그 10명 외에서 11번째에서 시험에 나왔지만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잘 보면. 굳이 위에 부분하고 비슷한 거를 적어본다면 삼국사 열진하는 효녀지연, 효녀하고 관한 이런 이야기. 그죠? 효행설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불교하고 또 유교의 차이점도 좀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분. 그래서 우선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길러져야만, 식견이 갖춰져야만 2024년도 무엇이 나올 것인지가 훤히 보일 것이고, 그 훤히 보이는 틀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체력이 따라주는 대로 차곡차곡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차곡차곡 지으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수시 넣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야 힘이 덜 들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뭐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방향을 가지고 1년간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는 그 설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자,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의 건성을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감사합니다.